최민희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원칙주의자 법조인 김종철 교수를 선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짜 정보와의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저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 관련해 가지고 뭐 최민희 의원이랑 제가 무슨 뭐 원한 관계가 아닌데 자꾸 최민희 의원 거론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가짜 정보 극심하니까 언론이랑 뭐 징벌적 배상 뭐 그 대척 저 뭐 이 라인 만들지 말고 척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라고 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주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가짜 정보. 근데 그걸 또 이상하게 뒷정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언론계랑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경찰, 법무, 행안, 정통,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 다 묶어서 범정부 차원으로 가짜 정보 이거 너무 심해서 나라가 지금 쪼개지고 금가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언론 개혁, 소위 말하는 미디어 혁신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로 취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범정부기구 한번 만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네. 그걸 이제 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괜히 지시를 언론이랑 전면전만 유발시키고 실제로 좀 법을 좀 국회가 법 만드는 곳이니까 좀 융통성 있게 좀 잘 아주 빨리 좀 제대로 만들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네요. 그다음 헌법 준수 TF 관련해 가지고도 좀 강도 높게 하지만 신속하게 이것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고요. 핵무장론과 관련해서 사실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가 안보 현안을 그냥 까놓고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핵 무장 가능합니까? 의도적으로 얘기한 게 맞죠, 이거는. 미국에서 일부 에너지부 등이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뭐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핵폐기 그 재처리에 대해서 용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지부진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핵 안 만든다고 무기 안 한다고 이거를 천명한 거죠, 저런 방식으로. 오세훈, 나경원 등등이 틈만 나면 이 핵무장론을 대놓고 얘기를 했죠.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진영에 이제 소구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현실성이 1도 없어요. 지금 각종 IAEA 뭐 제재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각종 제재까지 해보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진영 간의 갈등 유발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딱 그 용도였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자, 근데 대통령이 일부 정치 세력이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젠다를 만듦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작년 뭐 초반 중반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국민들의 70%가 핵을 갖자고 하는데 동의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게 장사가 되잖아. 네. 그러면서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던지는 걸 보면서 그 한미 동맹 깨자는 거거든요. 어떻게 한미 동맹을 신주단지듯 모시듯 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 참칭 내란당이 저런 얘기를 하냐, 좀 미쳤구나.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논리적인 했었거든요. 저기가 정합성이 1도 없어요. 앞뒤가 전혀 다르다는 걸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마구 핵을 갖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유하자. 그럼 그 통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맨날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거를. 사실은 진정한 반미예요, 그게. 그 반미죠. 완벽한 반미죠. 그러다가 그때 미국 갔다 와서 김태호 1차장이 핵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때 뭐라 그랬죠? 사실상. 네, 사실상 뭐 감수성이에요. 핵 보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도 말을 해서 이제 막상 미국이랑 협상을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걸 돌려서 이제 그렇다고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꿀 수는 없고 자기들 핵 무기를 안 만들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갖는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한번. 그렇지. 핵을 정확한 워딩은 공동 보유. 그렇죠 뭐. 그렇죠. 사실상 핵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나? 그건 아닌데 여하튼 사실상 핵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적 느낌 뭐 이런 말을 했다가 조롱을 받았죠 많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 함께 얼마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거쳐왔는지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작설티님께서 슈퍼챗 세게 쏴주시면서 고발뉴스가 현재도 노딱인지 알려주세요. 클릭했다가 광고가 나오는데 봐야 되는지. 이번 정권 교체되고 나서요. 네. 저희가 노딱이 90%였거든요. 근데 노딱이 거의 없어졌어요. 오. 네. 이제는 광고 다행이네요. 봐주셔도 여러분들 네. 됩니다. 야,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한 그렇게 분 달라지네요. 바뀌니까 음. 감사합니다. 자, 청와대 관련한 팩트 체크 조금만 해드릴게요. 미디어스인데요. 박미통 위원장의 헌법학자 지명한 의미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대통령 법률 전문가 전면 배치, 음. 김종철 위원장 후보, 헌법학자로 법조개혁 활동,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행정부처, 해석이 지배적이고 미디어 정책 전문성 기대는 낮아. 자, 요 기사를 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쭉 전화를 돌려가면서 해봤어요. 근데 재밌는 업계 관계자 A 씨, 교수 B 씨, 업계 관계자 C 씨, 교수 D 씨가 쭉 해서 왜 이 법조인 출신이 박미통위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을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대상자로. 근데 여기 쭉 보면은 국회가 사실은 이거 정무적인 권한을 가져가 버렸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박미통위 의원 구도가 지난번 4대 3에서 3대 2에서 이어서 대통령 몫이.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이면은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 박미통위 네. 의결에 개입이 될 수 있었어요. 캐스팅 보트 정도는 뭐 그렇지. 주도는 못 하더라도 주요 사안에 말씀하신 것 캐스팅 보트는 줄 수 있었는데 지금 7분의 2가 된 거야. 그렇죠.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5분의 2에서 7분의 2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과 과방위가 자꾸 엇박자를 내면서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정책이 굴러가고 박미통위 같은 경우 지금 뭐 정체돼 있는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또 최민희 위원장 얘기가 나오네. 여하튼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최민희 위원장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원칙주의자 법조인 김종철 교수를 선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근데 왜 여기 하나 이제 미디어 정책 전문성 기대는 낮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분이 언론 법학회 회장을 하셨는데. 그 미디어가 아니라 네. 아하. 그러니까 언론 말고 지금 뉴미디어 관련해서 지금 당장 뉴미디어 산업과 관련해서 족쇄를 풀어줘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뉴미디어는 활성화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 공영신문은 규제를 해야 되는 네. 양가적인 그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좀 약할 수 있다. 뉴미디어 쪽 네. 그런 뭐 비판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괜찮죠? 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확인해 보니까 좀 민감한 내용인데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지금 과방위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고급 취재하느라고 아주 피곤했습니다.